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맞습니까?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까? 최고로 가장 많이 찾는. 뭐 최고로 가장 많이 찬다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SBS 김태현 변호사가 하신 거지. 그래요? 어. 근데 제가 매일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 정치인들을 가장 많이 찾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의구심을 들었냐면 저기 저 경남 창원 지방에 엠모 씨가 워낙 뭐 본인 저 주장대라면은 뭐 대통령, 뭐 여사, 뭐 김정일 위원장, 이준석 의원 또 누구 있지?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뭐 여권의 그냥 빅샷들은 다 내 손을 거쳐갔다. 한동훈 대표 빼고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저는 저 박성민 대표가 대한민국 넘버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넘버 한 투. 넘버 투는 됩니까? 자, 이 박성민 대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명태균 씨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요거부터 해볼게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뭐 박성민 대표 쓰신 칼럼 항상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제목이 삼성전자보다 더 진솔하고 처절한 대통령의 반성문을 보고 싶다. 이게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확 빠지니까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사실 삼성이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저희 뭐 반성문을 썼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처절한 반성문이라고 하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일단 뭐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예. 했는데 그래도 뭐 9조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거는 뭐 아마 그 위기감도 있고 그렇죠. 뭐 또 정부가 지금 밸류업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다 겹쳐서 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느껴졌어요. 진단은 기술 경쟁이 이렇다. 그걸 솔직히 인정했고 우리가 도전자다. 이게 앞으로 일하는 방식 다 바꾸겠다. 그리고 어쨌든 기술과 품질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처절한 반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다음 달이면 딱 임기 절반 넘으니까 반성해야죠. 전반전 축구로 말하면 0대3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0대3도 아니고 핵심 선수가 퇴장당한 가운데 0대3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후반전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뒤집기가 쉽지 않은 정도인데 그런 정도에서 뒤집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인식 그다음에 뭐 포메이션 같은 거죠. 태도 이런 거 다 바꿔야 될 텐데 이제 첫 번째는 냉정하게 위기를 인정해야죠. 위기를 인정해야만 그다음에 원인은 뭐냐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해결책이 뭐냐를 갈 수 있는데 맞아요. 위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괜찮다. 앞으로도 갈 수 있다. 자꾸 이게 지금 위기의 핵심이거든요.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적어도 삼성전자는 위기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뭐 다음 달 중반쯤 넘어갈 땐 정말 그 대통령이 적어도 뭐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 찍어줬던 분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들 정권 교체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실망시켜드렸다. 뭐 이런 거 쭉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는 사실은 주가도 요새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고 어닝 쇼크라고 하죠.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그걸 이제 위기로 인식하고 반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지율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1년 전에도 그렇게 대패를 했으면 큰일 났다. 그때도 제가 이 방송 나와서도 이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시험 문제를 슬쩍 보여준 거다. 이렇게 출제될 테니까 답을 준비하세요.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했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총선 패배가 대통령 책임이다라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지금 현재 위기도 이것도 지금 뭐 대통령보다는 당 쪽이고 한동훈 대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네. 당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맞아요. 당이 국민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예. 결국 정치인이라는 거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해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예. 결국 그걸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데 그 마음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게 위기의 본질이고 그게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다 그 뭐 100% 그렇게 동의는 안 하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설팅 할 때 첫 번째는 위기에 동의하느냐. 맞아. 두 번째는 예. 원인은 뭐냐. 예. 세 번째는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예. 가야 되는데 예. 위기에 동의 안 하면 더안 지금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좋아질 수 있고 사실은 이렇지 않다. 뭐 온갖 핑계를 대고 그러면 예. 근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보면 결과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딴 건 몰라도 총선을 할 때 어쨌든 폭망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럼 동의했다고 가정하면 원인과 해결책은 뭐가 있어요? 동의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게 출발이 예.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 전면적으로 예. 국정기조와 태도나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6개월이 실패였다. 예. 완전히 실패였다. 오판했다. 예. 잘못 생각했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죄예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지율. 그거 난 뭐 전광판 안 본다.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일희일비 해야 뭐 돼, 개혁하다 보면 그건 뭐 인기도 없을 수 있다. 이거 예. 총선 승리.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치. 개혁을 하려면 이거 이기려고 무슨 조치도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인사 문제, 예. 메시지, 예.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안 중요한 해,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오만.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또 죄가 있어요. 뭐요? 그럼 뭐 지나친 이념 공세. 어. 그다음에 예.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당정일체 뭐 이런. 예. 당을 장악하려고 이제 체리따봉 뭐 이런 거요? 당 대표를 계속 내쫓고 뭐 이런 과정. 네. 그다음에 거친 그 정책 추진.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쳤죠. 그러니까 제가 의대 다네. 증원 문제를 보면 이제 와서는 정말 도대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왜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당대표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가 이제 다음 주 초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시가 딱 나온 건 아닌데 자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독대 시작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 거론했거든요.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정리해야 된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예. 근데 뭐 도이치모터스는 뭐 검찰이 하는 거니까 어찌 됐건 한 대표가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반성하고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 해결책 제시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요 두 가지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까지 세 가지 이걸 들고 나온 거는 아젠다로서는 잘 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잘못 짚은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그 뭐 필요 조건이니까 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아주 단기적으로만 보면 10월 16일 그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내일이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아까 말한 거기다 도이치모터스까지 국민 예. 눈높이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대통령하고 만난다면 그 제 추측입니다만 만나면 핵심 의제는 뭐냐?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오면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일심 선고가 있다. 둘 다 당선 무효형 밑으로 나오면 사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게 법원에서 사실 그 패배한 건데 예. 이제 그렇게 될 거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예. 야당은 그 투쟁의 수위를 더 올릴 거 아닙니까? 뭐 장애 그렇죠. 투쟁도 할 거고 예. 뭐 지금 뭐 다 예고도 되고요. 예. 그러면 11월 이후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 전제로서 예.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뭐 라인 이미 뭐 이거 라인은 있다 없다 지금 대통령실하고 얘기하지만 예. 한동훈 대표가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있는 거예요? 그 있어진 거예요. 인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인사권이 아무리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형식 논리지 실질적으로는
아니 뭐 김대남 씨가 얘기한 거하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그러니까 예. 그 순간 있는 걸로 인식되는 겁니다. 어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예.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로부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고 명분이 없다. 일단 야당의 공세 포인트를 먼저 그러려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실과 당과 여사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쳐들어올 텐데 지금 10월 달에 예. 그러면 우리가 성벽도 좀 무너진 데 좀 쌓고 예. 무기도 좀 채우고 예. 좀 보초도 좀 촘촘하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설득하는 거. 두 번째는 이후 문제죠. 앞으로 향후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뭐 주례 해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좀 만나자고 계속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리고 나오면 나와서 적어도 이 말은 나와야 돼요. 대통령실에선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말씀 많이 했다가 아니라 예. 충분히 들었다. 한동훈 대표는 나와서 다 말씀드렸다. 가감 없이 말씀을 다 드렸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젠다는 잘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니 그 아젠다를 잡고 그러니까 의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맞춰서가 아니라 네, 11월 민주당의 예. 대공세에 맞춰서 정비될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예. 하나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정리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독대 끝나고 나와서 한동훈 대표 말 듣고 요청대로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면 당 입장에서는 베스트. 그렇죠. 그럼 때 최소한 한동훈 대표의 말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뭐 이게 두 번째.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동훈 대표랑 우리가 이거 검사 때부터 계속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2년 6개월 돌이켜 봤을 때 네. 저도 책임이 있지만 이게 사실 솔직히 실망시키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네. 제가 무슨 대통령 되려고 꿈 있는 거 그것도 아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뭐 실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호칭은 두 분 사이에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될 텐데 변화된 거는 대통령이 진짜 진솔하게 뭐 사과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 예. 그다음에 그런 것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 정리. 이거는 대통령 때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활동하지 않겠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대로 못할 거면 사과하고 그렇게 못 지켰다 솔직히.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제2부속실보다 더 중요한 게 특별감찰관 아닙니까? 제2특별부속실이라는 건 뭐 보좌 기능이고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감시 기능이니까 이제 그걸 좀 두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말 나왔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권이나 실세는 있어요. 있죠. 그 대통령실도 그래도 왕수석도 있고 왕실장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관들이 거론돼 갖고 십상시라고 얘기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다. 왜 행정관들의 문제냐? 이 개선 조직을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공식 라인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실세다. 모 장관이 실세다. 모 수석이 실세다. 모 실장이 수석이다. 이런 얘기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어느 부처에 좀 힘이 더 실렸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행정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뭐 실장을 다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3명의 비서관 밑에 그 행정관급들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보통 일반인들은 행정관급도 모르거든요. 저도 비서관급도 사실 잘 몰라요. 수석 정도 알까 맞아요. 말까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정청 쇄신이 나와야 되는데 당은 지금 전당대회한 지 2달 조금 넘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총리가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힌 지가 언젠데 못 그만두는 게 총리를 인준받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쇄신이라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실은 실제로 행정관들이 뭐 건너뛰고 했더라도 실장과 수석들이 그걸 통제하지 못했으면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면 쇄신해야 된다. 대통령 예를 들면 지금 지목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7명인지 뭐 7인설 뭐 10인설 뭐 3인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실장, 수석까지 전면 쇄신 필요하다.
그 책임 뭐 지휘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쇄신이 되려 그러면 비서실장 정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야 된다와 실제로 할 것이랑 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뭐 할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예. 대통령이 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대표님 원래 지난번에 저 2주 전인가요? 큰 변화가 없으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굳이 찾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게 독대 요청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었으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스타일에서 안 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요거를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점이 대통령실을 변화하겠을까요?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그 악화된 거의 원인이 이 다 탈표? 대통령 아니 뭐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대남 씨도 그렇고 이게 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 그 네. 김대남이라는 분도 시민사회 수석실 있을 네, 때 맞아요. 이번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2023년 김기현 대표 될 때도 그때 시민사회 수석실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강력하게 그 경고를 안 하니까 그 일이 또 반복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얼마나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완전히 그냥 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게 대통령 발이잖아요. 예. 대통령실 발이고. 예. 그러니까 명분이 없고 이 상태에서도 독대를 거부하면 예. 그거는 지금 당내 우군이 그동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대통령도 불쾌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 이해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여기서마저도 안 만나면 이건 정말 대통령이 큰일이다. 이거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도 그렇고 아마 친윤계도 지금 여기서 안 만날 수는 없다. 일단 만나는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잡힌 게 아닌가. 뭐 그러나 뭐 만나 봐야지 알죠. 만나야 뭐 만나는 거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 또는 여권 전체의 득실이 좀 다르게 평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뭐 아무것도 결과를 없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공멸이죠. 공멸. 공멸이다? 네. 뭐 그건 뭐 누가 이기고 지고 할 게 없습니다. 예. 네. 공멸이 돼. 최소한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하는 거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수평적 당정 관계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예. 그래도 당 대표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공식 라인들, 그러니까 예.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고 이 공식 라인 힘을 좀 실어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뭐 비선으로 빌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조금 전반전은 끝나고 후반전은 그렇게 우정하지 않겠다는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좀 해보죠. 최고의 분석가 타이틀에 지금 위협하고 있는 명태균 씨. 전 최고의 분석가거나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제 입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네. 그 이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붙여갖고 제가 그냥 뭐 예? 하고 있는 거지. 예. 아니 근데 명태균 씨라는 사람 좀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예. 제가 원래 사람 잘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은 박성민 대표는 업계에서 다 아시잖아요. 저도 방송하기 전부터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글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명태균 씨는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구나. 예, 그 뭐 예. 알려졌다는 게 실력이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어쨌든 겸손하세요? 아니, 뭐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명태균 씨 본인 주장대로 하면 뭐 하는 여권의 빅샷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언급된 사람들이 명태균 씨 몰라요는 안 해요. 알아. 다 만난 건 맞아. 그런데 명태균이 말한 것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엮여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 명태균 씨 일종의 뉴스토마토에서 게이트라고 썼던데 여기에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의 아이고 뭐 본질. 네이트 실버가 신호와 소음을 썼지만 95%는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 정보의 95%는 소음입니다. 5%가 신호일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주장을 보면 내가 2021년 오세훈 시장도 내가 만들었고 그 직후에 그 이준석 당대표도 내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 요까지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과도 오래된 사이고. 예,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예. 어쨌든 그 오세훈 이준석 만드는데 예. 뭐 같이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 베이스로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대충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전략가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지지율을 알아본다거나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 그렇죠. 뭐 이미지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건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지지율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지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약간 뭐 남다른 기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 남다른 기술은 별 기술 아닙니다. 남들은 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 오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표본 오차가 중요한데 뭐 그거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건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가 1등이 되고 또 예. 추격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걸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고 뭐 찾아가서 예. 뭐 한 것 같고 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것만 과연 있었겠느냐? 저 많은 빅샷들이 다 만나서 예.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고 얘기도 나눌 정도면 그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인사이트. 뭔가 네. 인사이트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뭐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사기꾼이고 브로커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한 번 정도 만나보고 예. 그 조심성 있는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안 만났을 텐데 예. 이거 다 그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빅샷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 뭐 재원들 중에 들을 만한 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는 봅니다. 이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좀 넓혀서 얘기하면 박성민 대표하고도 좀 동종업계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저 박성민 대표도 선거 때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직업 윤리에 관한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예. 해도 외부로 전혀 뭐 공표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 그 객관적인 전략을 위해서 조사하는 예, 예. 거지. 그거는 뭐 전혀.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는 뭐 조직이나 공천이나 이런 데 전혀 관여하지. 저도 왜 제가 이걸 30여 년간 했는데 왜 정치인들을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이건 직업윤리에 관한 예. 거거든요. 이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 아니 그건 제가 그렇게 평가를 뭐 못하고 보는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요즘은 뭐 유튜브도 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이게 그 분석가와 컨설턴트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생각을 늘 같이 하죠.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올 때 극도로 조심하려고는 하지만 예. 남들이 봤을 땐 뭐 저 사람이 이런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